중국은 중국 본토와 미국을 연결하는 열차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트랙은 북동쪽 지역에서 시작하여 러시아 동부의 시베리아를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베링 해협을 거쳐 200km의 해저 터널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로 갈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의 유코원 산맥과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가로질러서 마침내 미국으로 연결됩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미국의 모든 주요 기차역과 연결될 수 있어요. 총 거리는 약 13,000km예요. 이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네트워크는 2014년에 주요 대륙 횡단 철도 선로에 대한 비전을 가진 중국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공항에 갈 필요 없이 중국에서 미국까지 여행이 이틀이면 된다고 주장해요. 기차 여행은 비행기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사람들이 공중보다 지상에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요. 그리고 여행 자체가 4개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출발하는 곳에 따라서 중국에서 미국까지 14시간이 걸리지만 누구나 창밖을 내다보며 육지를 고속으로 여행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철도 시스템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보다 2,900km 더 길며 터널 자체는 영국 해협보다 4배 더 길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는다면 총 200조 원이 들 거예요.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베링 해협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많은 숙련된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냈어요. 터널은 양방향 교통의 3단계로 나눠집니다. 상층부는 고속열차가 될 겁니다. 하층부는 저속 화물과 승객을 실어 나를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응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화물열차는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으로 가며 세계 화물량의 8%를 차지하는 1억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그 반대로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20분 동안 고속열차를 타면 됩니다. 베링 해협에 있는 터널에만 약 35조 원이 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데 12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돕기 위해 수많은 국제적인 회사 및 건설 회사들이 참여할 거예요. 자금만 적절히 지원된다면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베링 해협의 차가운 물과 주변의 강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할 거예요.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철도는 역사상 가장 비싸고 야심찬 거대 프로젝트이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규모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교통산업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고 전 대륙에 걸쳐 관광산업을 크게 증가시킬 거예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건설된다면 사실상 포르투갈의 한 기차역에서 미국까지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유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기차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 유럽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일부 국가에서는 버스를 타고 중국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37,000km 이상을 커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상하이에 기지를 둔 고속열차는 또한 시속 430km로 상업적으로 운행되는 열차 중 가장 빠른 열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기차만으로 대륙 간을 이동하는 건 최고의 여행 경험이 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비행을 두려워한다면 완벽한 여행수단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물속에 기차 터널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사전에 모든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 터널은 런던에서 파리까지 2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수중열차예요. 그 기차는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할 일이 있으면 노트북을 열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돼요. 쉬고 싶나요? 카페로 가서 간단히 음료 한 잔을 하고 라운지 느낌과 맛있는 음료를 즐기세요. 그리고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시리즈를 보고 싶다면 이 또한 기차에서 제공해요. 비즈니스 프리미어 클래스의 고급 가죽 좌석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거예요. 열차는 시속 300km로 이동하며 터널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터널로 간주됩니다. 터널 자체는 길이가 50km이며 6조 3천억 원이 소요됐어요. 1988년에 공사를 시작했고 6년 후인 1994년에 완공되었어요. 그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나마 운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함께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까지의 드림 프로젝트처럼 이 터널은 3개의 선로가 있어요. 2개는 열차가 사용하고 더 작은 하나는 비상용입니다. 각각의 셔틀은 길이가 775m인데
건설하는데 13,000명의 인력이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도시 파리와 런던의 다문화 중심지를 방문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수출입 또한 터널을 활용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매년 영국과 유럽 나머지 지역 간 거래 상품의 26%가 이 터널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샹하이 근처의 닝보항에서 중국 동해안의 섬들인 주산까지 가는 첫 수중 고속열차를 승인했어요. 새 철도는 약 8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수중에 건설될 거예요. 더 멋진 사실은 열차가 자기 선로에 의존하여 열차 객실이 선로 위에 떠서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왕실 열차를 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승객들은 여러 개의 침실과 편의시설이 있는 객실을 예약할 수 있어요. 어떤 의식에 참가한 귀빈처럼 대접받을 거예요. 하루 종일 끊임없는 여흥과 음식이 제공됩니다. 티켓 가격은 다양하겠지만 여전히 비싸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진 않을 거예요. 물론 모든 지역에 초고속 와이파이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좌석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유럽에서 살면서 아시아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에 살면서 알래스카에서 일하는 것조차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다면 또한 지상에 머물면서 여전히 철도망을 통해 런던에 갈 수 있어요. 유럽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서 채널을 건너 런던으로 가면 되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건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여전히 개념화 단계에 있어요. 많은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운송산업을 혁신시킬 수 없고 오히려 부채에 빠뜨릴 뿐이라고 비난을 주저하지 않아요. 화물선과 항공편이 그만큼 좋고 훨씬 싸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차를 통해 화물을 옮기는 것이 비행기나 배만큼 빠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철도망이 선박과 비행기를 대체한다면 항공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바꿔서 철도로 옮겨야 할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서로 연결된 메가 네트워크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를 통과해 미국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철도망이 더 확장된다면 남아메리카 전역으로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이 더 길어지겠네요. 기차를 타고 남극 대륙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기차역으로 갈 수 있는 세계적인 고속열차 철도망을 상상해 보세요.